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두 번째 글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지 이후에 유정인이 정 이후에 능정하고 정 이후에 능안하고 안 이후에 능여하고 여 이후에 능득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자, 대학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뜻이 여기 이 글에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글이에요. 첫 번째 글. 지지. 끝일 때를 안다. 모든 것은 끝일 때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일 때를 안다. 자, 끝일 때 여기 조문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끝일 때를 아는 데 있는 것이지 내가 능이 끝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원래 현상, 사물은 다 끝쳐 있다. 모든 것은 끝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끝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은 앞으로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지지다. 경물치지에 예를 들어서 명덕에 있어서도 내 몸에 끝에 있는 게 뭐죠? 명덕이에요. 백성들에게서 끝에 있는 건 뭐죠? 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현토를 보면은 지지 이후에 유정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토가. 그 다음에는 하고 이렇게 인이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에서 뭐냐면은 이와 같이 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득에 이르기까지 5단계죠. 이게 5단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깨친 사람이 어떠한 그 마음의 변화, 과정의 변화를 일련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무엇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 안, 여, 득, 이 5개의 단계는 완전히 이렇게 차례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의 공부가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자득한 것, 경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다. 참 이게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자가 아주 재밌는 말을 또 하나 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정정안, 그러니까 정정안 이 세 가지는 쉽게 누구나 모두 용이하게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고 여 이후의 이 능득은 굉장히 그렇게 쉽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진처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이 득을까지 가야 되는데 정정안 이 세 개는 쉽게 누구나 용이할 수가 있는데 도달하게 용이할 수가 있는데 여하고 득은 쉽게 용이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파악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불가 선가에서도 이 조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 이거는 정말 맞다. 불가 쪽에서 말하면은 마치 해탈하는 과정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인다는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 이제 그게 시를 통해 가지고 공자가 해석하는 거 보면은 아주 멋지게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덕에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 다음에 이제 지지회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가 평생 마음속에서 끝일 바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자는 뭐냐? 결국 끝인다는 거는 소당지진이 마땅한 바에 고신이, 즉 지선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마음의 작용이죠. 지는 마음이 가는 바, 마음이 가는 바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면요, 마음이 망동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는 뭐냐? 소처야. 이거 참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아는 뭐냐면은 처하는 바가 바로 편안하다. 처하는 바가 편안한 곳이다. 편안한 곳을 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지해서 능정하고 능하는 사람은 처하는 바가 바로 편안한 곳이다. 이런 거죠. 편안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려라고 하는 건 처사 정상이다. 일을 처리하는 데서 자세하게 고려를 생각하는 거다. 고려하는 거다. 득은 정말로 끝일 바를 얻는 거다. 얻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일련의 정정한 여도 이렇게 5개의 그 과정이 있는데 앞에 정정하는 누구나 도달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여와 득은 그렇게 난진처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은 편안하잖아요. 그럼 편안한 데 머무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글은 굉장히 해석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 보이지만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그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그 시를 통해서 그 공자가 해석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지지라고 하는 게 멋진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무리우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즉 근도일이라. 뭐 어느 구절 하나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알고 보면 여러분 미묘한 글이에요. 굉장히 쉽죠. 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가 있다.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게 되면은 도에 가깝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라고 하는 것도 뒤에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돼요. 본문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 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도라고 하는 건 이치잖아요. 이치에 가깝다. 자, 이치에는 여러분 본말이라든가 시종이 없어요. 그와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에는. 사물을 통해서 본말이 있고 시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물의 본말과 시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한의사이고 한약을 공부하는 분도 계시니까 자, 증상이 변하는 데 있어도 증상에도 시종이 있어요. 치료하는데도 병의 근본을 먼저 치료하고 지엽적인 것은 참고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경중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치에는 시작과 끝과 경중과 본말 이 같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자꾸만 여러분 도를 깨쳐야 된다. 도를 깨친다. 사물에 나가서 도를 깨친다. 그래서 주자 장구서에도 이륜에서 끝내 일용의 이륜 일상생활에 있어서 떳떳한 윤리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사물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물에 가서 내 마음이 혼자서 가만히 토 속에 앉아서 마음을 침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사물에서 또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떠나서 일상생활을 떠나서 도를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알고 보면 모든 것은 다
처해는 따라서 내가 자식일 때, 부부지간일 때, 부모 입장일 때, 할아버지였을 때 이거같이 변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 접하는 일들, 거기에 어떤 그 처리하는 문제점, 그것을 통해서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죠. 자, 명덕이 본이요 신민이 말이며 끝일 때를 아는 것이 시작이고 능득이 종이니 본시는 먼저 할 바요 말종은 뒤에 할 바다. 이것은 앞에 있는 양절의 뜻을 결합한 거다. 예. 그러나 지지는 결국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옛날 사람들이 천하의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국가를 다스리고,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예. 뭐 치국평천하,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예.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그 일련의 과정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뜻을 성실히 하는 자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취지는 경물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예. 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도 다 지지예요. 이것도. 국가에 대해서 치하고, 집안에 대해서 제하고, 몸에 대해서 수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바로잡고, 그 뜻에 대해서 성실히 하고, 이것도 다 끝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바로잡는데 왜 먼저 그 뜻이 뭐죠? 심지소지라 그랬죠. 마음이 움직이는 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성실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불가에서는 이런 의미 안 쓰죠. 단도직입적으로 본체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견성성불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 마음을 바로잡는데, 내 마음에 작용하는 데에 가서 나타나는 그 일종의 용이거든요. 이게 체를 바로잡는데 이 용에 가서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이거 다시 한번. 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체다. 성기의 하는 것은 일종의 용이에요, 용. 예. 그러니까 심은 일종의 체고 의는 용인데, 이 체를 바로잡는데 이 용에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작용에 가서 마음을 그냥 거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작용하는 데 가서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교보다 하수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이 말이 참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 마음의 작용을 성실히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접하게 되고 많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희노애락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송대의 유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인식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한태지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얘기를 했어요. 대학의 말을 이어서. 근데 이 말을 아는 거예요. 욕성기 의자는 치기지니, 이걸 아는 거예요. 치지는 제경, 이걸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송대에는 당송 시절에는 그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나라는 뭐 한 30년, 당나라 때 들어와서 현장법사가 그 인도에 가가지고 많은 불경서를 가져와가지고 한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장인 법사가 완전하게 인도식 불교를 전수한 게 아니라 새롭게 중국식 불교로 각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불교의 어떠한 교리하고 인도 불교에서 말하는 원래 그 원시 교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송을 지나면서 중국의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이 불교에 빠지고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오경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대의 그 중국 전통 그 문화, 정신에 대해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부모한테 효도하고 임금한테 충성하라 이런 것밖에 없는데 불교 서적 뭐 딱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완전히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 전부 다 선불교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송초의 그 명도 이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눈을 뜬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국 시대 때에 이 글이 쓰여졌다면은 무려 한 1500년 지나서 이 의미가 새롭게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불교하고. 소위 말해서 공자학은 여기에 있구나. 항상 뭐냐면 사물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어디 토굴에 앉아서 오로지 내 마음에 내 성품을 바로보는 게 아니라서 뭐 일체유심조가 아니에요. 유가에서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사물상에서 내가 접촉하는 데에서 그 사물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을 성실히 하고 그것을 마음을 바로잡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불교하고 차이점이 있다. 불교하고 이 부분이 불교하고 완전한 차이점이 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절물이에요. 물을 끊어버리는 거. 물을. 여기는 반대로 물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바로 물에 나가는 데 있다. 물에 나가서 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지의 연장선에서 대학에서 한 구절 고르라 그러면은 경물치지다. 예. 이거는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니라는 거. 자, 명덕어 천하자는 천하의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자는 천하의 사람들로 하고 모두 다 그 명덕을 밝히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결국은 신민이죠. 이게 바로 신민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문자가 전수되고 5,000년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명기명덕한 경우 백성들이 다 이거는 굉장히 공리예요. 공리.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실감이. 그래서 왕양명이라든가 왕양명 학설이 그랬다고 좋다고 저는 말하는 게 왕양명은 친민으로 해야 된다. 백성하고 친하게 해야 돼. 백성하고 친하게 하려면 뭐라 그랬죠 제가? 농사하는 시기를 뺏으면 안 되고 세금 감면해주고 그거죠. 그리고 어떠한 백성들 간에 송사가 붙었을 때 명료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하게 그것을 시비를 가려주는 거죠. 그게 백성한테 친해지는 거죠. 친민이라고 하는 해석, 이와 같은 그 말은 좋지만, 현실성이 너무나, 이건 굉장히 고온한 얘기예요. 고답적인 얘기예요. 해석으로는 굉장히 멋진 얘기죠. 백성들 모두가 다 명덕을 받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계자로 되어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거라 보면 됩니다. 심자는 마음이 주하는 바요, 성은 열매를 맺는 거다. 실질적인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과일이나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없으면 그거는 실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성실한데 이 비유도 참 멋지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 발동하는 바다. 자, 의는 힘이 바라는 바죠. 이거는
어떠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보면 저절로 먹고 싶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다. 어떤 걸 보면 가지고 싶다. 어떤 꺼리는 것을 보기 싫다. 이게 바로 마음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는 뭐냐? 주자 그랬잖아요. 심지소재, 마음이 가는 거. 그 뜻이 어떤 자기 자신의 그것이 이렇게 가는 바라. 조금 다른 거예요. 예. 마음이 바라는 바를 꽉 채워서 실질적으로 해서 이 글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군자는 이렇게 자경, 완전히 흡족한 상태, 반드시 흡족하게 하고 스스로 속임이 없어야 된다.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이런 것도 주자가 이런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자겸이를 쓸 때는 주자가 굉장히 고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읽는 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왜 여기다가 자겸이라는 말을 썼는가? 흡족해야 되는, 만족하다. 반드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도 스스로 속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탁월해요. 여기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치는 추궁야라, 지는 식야라, 아는 거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닫는 그와 같은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막 얘기하면 불교의 깨달음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지식은 굉장히 낮은 열등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추국 오지지식하야 내 지식을 극한으로 미루어서 아는 바가 다하지함이 없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아는 바가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자, 자연과학의 이치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어떠한 그 지식세계와 지금의 지식세계는 천지 차이죠. 또 앞으로 100년 뒤에는 또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은 이치들이 더 소상하게 밝혀질 텐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격은 지하오, 물은 사와 같다. 그러니까 일때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히 이루어서 그 극처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고자 합니다. 이 8가지는 대학의 조목이다. 자, 그러니까 경물치지에서부터 성의정신 치고 평천하 이르까지 이 8조목. 그러니까 대학은 삼강령 8조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삼강령이 뭐죠? 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리고 8조목은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글은 바로 이 대학 그 강령과 이 8조목에 대한 것을 해설해 놓은 건데 먼저 정자의 의견을 따르면은 바로 삼강령, 그러니까 명덕, 신민, 지어지선은 공자가 증자한테 한 얘기고, 그리고 이 8조목에 가는 것은 증자가 한 말을 증자의 문인이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정주의 논리예요. 정주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고증학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책은 한나라 때 거의 편집된 책이다.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주 두 선생이 그와 같이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조문 가운데에 증자가 있기 때문에, 증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불교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장소에서 누가 있고 대중이 얼마만큼 있는 데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이
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교에도 공자 사후 오랜 뒤에 부파 불교가 나뉘어지고 나서 오랜 뒤에 한 몇십 년, 100년 뒤에 그 불경에 많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도 위서가 또 지나가면서 위서가 많이 발달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공자의 말을 가탁하고 증자의 말을 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상고주의하고 상고주의. 옛날 것을 무조건 숭상하는 거. 하운주 3대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탁. 이게 탁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탁. 죄송합니다. 탁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탁. 거짓으로 이름을 빌리다. 그럼 공자의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글 써놓으면 다 그 공자의 글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대학이 가지고 누구의 글이 되었던지 간에 대학은 굉장히 좋은 책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공자가 증자한테 전하고 증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문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표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